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손 타스핀 백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한손 백핸드 타스핀을 친다는 것은 선수나 특히 선수들도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양손 백핸드를 치니까요. 뭐 동호인이 한손 타스핀 백핸드를 친다는 것은 그렇게 그 도전하기에는 만만치 않는 그런 어떤 그 기술입니다. 그만큼 어떤 그 기술적으로 상당히 신체를 잘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제가 이제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일반 동호인들을 만나가지고 저한테 어떤 질문이 오면은 그래서 양손 백핸드를 많이 권합니다. 양손 백핸드의 장점은 타스핀 백핸드를 한손 백핸드에 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배우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손 백핸드는 그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신체 몸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임팩트 이후에 이제 요즘은 또 어떤 미묘한 어떤 손목의 어떤 자연스러운 동작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훈련량이 되지 않으면은 타스핀 백핸드를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 있는 우리 동호인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백스윙, 그다음에 포드 스윙에서의 자세, 임팩트, 피니시 자세,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선수들처럼 타스핀 백핸드를 잘 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손 타스핀 백핸드에서 타스핀을 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라켓의 손잡이, 그립을 잡느냐에 따라서 타스핀을 잘 칠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립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가스켓 선수처럼, 가스켓 선수는 사실은 백핸드 이스턴 글립보다는 조금 더 돌린 이스턴 글립하고 이제 풀레스턴 쪽으로 좀 많이 돌리는 거죠. 풀레스턴 쪽으로 많이 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포핸드 이스턴 글립이든 이렇게 웨스턴 글립 쪽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은 라켓면 자체가 수직되게 돼 있어 타스핀을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임팩트 되는 순간에 어떤 지면하고 수직을 만들 수 있어서 타스핀 치기가 아주 적합한 글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핸드 이스턴 글립이나, 그래서 가장 뭐 보편적인 글립은 백핸드 이스턴 글립이 이제 제가 봐서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백핸드 이스턴 글립을 잡는 것이 좋겠고, 조금 더 돌리려면 뭐 웨스턴 쪽으로, 풀레스턴 쪽으로 가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든 손목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타스핀을 칠 때 위로 상향 스윙할 때에 그 손목의 각도를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글립이 백핸드 이스턴 글립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백스윙입니다. 라켓을 뒤로 돌리면서 어깨를 회전시키는, 우리 몸을 이렇게 꼬아주는 동작, 뒤로 당겨주는 동작.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위로 쳐올리는 상향 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떻든 우리의 신체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어깨를 중심으로 큰 근육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근육을 회전해가지고 백스윙을 충분히 해줘야지만이 포드 스윙, 임팩트, 위로 올리는 상향 스윙을 할 때에 라켓으로 볼 히팅할 때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힘의 원천이 뭐냐면 백스윙입니다. 테이크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라켓을 주로 잡지 않는 왼손을 가지고 라켓 목을 잡으면서 뒤로 당기면서 어깨 회전을 해주는 거죠. 이럴 때에 몸의 유연성에 따라 가지고 이 등이 정면을 보일 수 있도록, 지금 뭐 페더러 선수나 유명한 어떤 한손 백핸드를 잘 치는 선수의 공통점이 이렇게
어깨 회전, 라켓을 뒤로 당기면서 풀턴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라켓의 위치가 왼쪽 어깨 위치까지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올린 상황에서 리차드 가스켓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죠. 이만큼 올려가지고 여기서 몸의 어떤 비틀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라켓을 드러트려서 위로 쳐올리는 이런 스윙을 만드는 거죠. 어떻든 큰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백스윙도 크게 몸의 유연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풀턴을 해줘야 된다는 거. 한손 백핸드에서 특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백스윙은 풀턴을 내주라. 그리고 이제 백스윙 단계에서 몸의 회전과 마찬가지로 한손 백핸드에서는 일반적인 스탠스는 되게 이렇게 또 크로스 댄스를 해줍니다. 크로스 댄스를. 이 크로스 댄스를 하냐면은 양손 백핸드는 몸통의 어떤 짧은 회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힘을 얻는데 한손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크기가 좀 더 큰 원을 그리는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탠스 자체가 이렇게 크로스 댄스를 통해 가지고 회전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뭐 크로스 댄스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왼발 중심으로 스퀘어 스탠스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스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백스윙 후에 이제 임팩트를 향해 나가는 포도 단계에서의 라켓의 위치입니다. 라켓을 어디에 두느냐. 자, 백스윙을 올리고 난 다음에 턴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라켓에다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라켓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무릎을 약간 굽히면서 체중이 앞으로 나가면서 라켓 손잡이 지금 여기 보이는 손잡이 각도가 백스윙에서 이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백스윙에서 잡은 이 라켓을 세우는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그대로 여기서 라켓 핸들이 여기 보시면은 손잡이 보이시죠? 손잡이 끝 부분이 버터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쭉 떨어지는데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공보다 아래에 있는 거, 공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볼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그래야지만 위로 상향 스윙을 할 수 있거든요. 스핀이 아까 지금 질문자가 안 걸린다는 거는 공이 맞는 순간에 같은 높이에서 맞추는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수직되게 맞추니까 플랫하게 되는 거거든요. 스핀을 걸려면은 수직 상향 스윙을 올려줘야 되는 이렇게 수직이 가까이 되는데 이럴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몸을 턴 상황에서 그 다음에 포도 스윙할 때 공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래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지금 보면 볼보다 낮은 데서 라켓이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자세를 낮출 때에 라켓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뒤축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포도 스윙에서 낮추고 자연스럽게 아까 그립 자체가 백핸드 이스턴 글립이나 플래스턴 글립을 잡게 되면은 라켓 면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각도에 가지고 라켓 면이 앞에서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타스핀에서 타스핀을 걸기 위한 첫 번째 조건에서 볼 아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게 충분히 가야 돼.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더가 앞에, 정면을 앞에서 맞춰야 되겠죠. 뒤에서 이렇게 타스핀 맞을 수 없지 않습니까? 컨티넨탈 글립을 잡게 되면 이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자, 포핸드 웨스턴 글립을 잡고, 이게 안 되겠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돌려가지고 백핸드 이스턴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몸 앞쪽에서 형성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돌 올리는 스윙을 하게 되면 타스핀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동작에서는 임팩트 되는 순간에 우리가 몸 앞쪽에서 맞추라는 거죠. 맞춰야지만 임팩트를 해야지만이 여기서 올라가는 상향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 임팩트는 몸 앞쪽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도 스윙 공보다 낮은 데서 가고 앞에 형성되고 이게 임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백스윙에서 포드 스윙 낮추고 임팩트까지 지금 충분히 힘을 우리가 얻었죠. 이걸 이 힘을 유지하려면은 백스윙에서의 어떤 스윙 크기만큼 피니시도 그만큼 크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페데러나 가스켓 선수들이 그냥 스윙을 빨리 이렇게 하니까 스윙이 작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느린 종닭을 보게 되면은 몸을 충분히 털고요. 백스윙 이 상황에서 백스윙을 몸을 충분히 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임팩트 몸을 딱 맞추고요. 라켓 자체 피니시 할 때 되면 막 팔이 쭉 이 정도 크게 펴집니다. 여러분들 선수 여러분들보다 스윙 덜기가 더 커요. 쭉 커지면서 심지어는 더 강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막 이걸 크게 더 돌리는 거죠. 이런 연속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선수들은 하는 반복적인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짧게 쳐 보이지만 실질적인 스윙 크기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스윙 크기가. 그래서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전통적인 방법은 라켓을 그냥 하나도 어떤 임팩트 이후에도 하나도 안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드는 운동 이렇게 리프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라켓이 이렇게 경량화되어서 어떤 경우가 뭐냐 프로 선수들이 이제 더 강력한 타스핀을 만들기 위해서 임팩트 이후에 손목이 헤드가 조금 더 나가주죠. 헤드가 주도 쪽으로 나가고 피니시 동작에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피니시 동작에서 라켓 헤드가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이런 동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지금 스윙을 우리가 임팩트 되는 순간에 빠른 스윙이 뭡니까? 스윙하는데 이게 스윙이 빨라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스윙을 가고 난 다음에 탁 라켓 헤드가 뒤로 피니시에서 돌려주는 동작 이렇게 예. 자, 헤드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동작 예, 피니시 동작에서 쭉 펴지면서 자 임팩트 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 동작을 통해 가지고 더 라켓을 가속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보면은 몸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우리가 타이밍이라는 것은 뭐냐, 임팩트 되는 순간 라켓 스피드를 탁 이렇게 맞을 때 돌려줘야 되거든요. 스윙을. 자, 몸을 이용한 큰 동작, 우리의 큰 몸을 축으로 어깨 회전을 통한 큰 지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중심에서 우리가 스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두 개의 지뢰인데 하나는 손목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손목이 세운 상황에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여기에서 가속 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움직여주는 거죠. 큰 동작과 작은 지뢰, 이 이중 지뢰가 움직여줄 때에 강력한 타스핀 백핸드가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프로 선수들하고 우리 아마추어의 차이인데 여기서 배울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코트에서 한번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그립부터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백스윙, 포드 스윙에서 라켓이 볼 아래가 있는지, 임팩트가 몸 앞에서 이루어져 있는지, 임팩트 이후에 라켓 헤드가 스윙을 주도하고 마지막에 피니시 동작에서 손목을 이렇게 뒤로 돌려주는지 차례대로 점검해 보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탑스핀, 회전이 많이 걸린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탑스핀을 회전을 걸리기 위해서는 스핀이 걸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거는 라켓이 올라가는 스윙의 궤도의 높이의 차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탑스핀은 공을 위로 이렇게 쳐올리는 스윙이에요. 완벽한 플랫공은 없어요. 플랫한 플랫성 부지는 없어요. 낮은 데서 이렇게 위로 치면은 공의 회전의 어떤 정도의 차이지, 이거를 지면으로 방향 스윙하게 되면은 더 위로 가파르게 올리면은 스핀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가는 궤도의 어떤 각도에 따라 가지고 스핀, 회전, 스피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이니까 스핀을 많이 걸리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방향성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구사할 때는 높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포핸드 쓸 때 되면 공이 높게 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오픈 열린 상황에서 같이 또 높게 올라가듯이 백핸드도 높게 올라오면 여러분들 오픈 스탠스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스핀 걸리겠죠. 그런데 다운드라인 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가 다운드라인 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럴 때는 발이 나가면서 스윙 나가는 방향이 거의 각도가 이렇게 가파른 것이 아니라 거의 플랫스윙에 가깝게 가면서도 타스핀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윙이 올라가는 스윙 궤도의 차이, 각도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예? 여러분들 타스핀 오빙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뒷면 수직되게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스피드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각도를 낮춰놓으면 돼요. 수평에 가깝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 공의 스핀을 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스핀의 양을 증가시키는 건 앞서 이야기했던 그립 잡는 것부터 백스윙, 포드스윙, 임팩트, 피니시 동작에서 어떤 손목 작용,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에 라켓 스피드를 빨리 휘둘 수 있는 그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바로 똑바로 쑥 치면 어떻게 돼요? 공이 플랫하게 가 스피드 나고 위로 비켜쳐 올리니까 라켓 스윙을 빠르게 하니까 스피드가 스핀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호인들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선수들이 엄청나게 빠른 스윙을 하잖아요. 이 빠른 스윙을 뭐로 만드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 손목으로 이걸 이루어질 게 아니죠. 충분한 몸을 충분히 털고 큰 근육을 이용해 가지고 몸통 회전을 통해 가지고 라켓 헤더 스피드를 내고 거기서 더 가속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손목을 사용해 준다는 거죠. 가속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꼼꼼하게 보셔야지만이 프로 선수들처럼 우리가 그 멋진 타스핀 한손 백핸드를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흉내 내고 우리가 페더러처럼 저렇게 칠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코트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 선수처럼 백핸드를 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근접하는 공이 하나 정도만 나와도 우리는 만족도는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테니스를 치는 목표는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수처럼 하려면은 앞서 말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From the Czech Republic on this Sunday, 2005, 2006, 2004, 2005.
생각해서 보고, 저도 뭐 그런 많은 어떤 비디오들, 동영상들을 많이 보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호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유익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설명과 이해를 시키려고 여러분들한테 무진장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테니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고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쨌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니스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굉장히 춥습니다. 춥지만은 테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코트 안에 열기가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통해 가지고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영위하시는 것이 저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즐겁게 테니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